1월 25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 날씨는 좀 흐려있지만은요 포근한 날씨입니다. 원주 지방의 현재 기온이 영상 1도로 크게 춥지는 않은데요. 오전 시간 내륙 곳곳에 진눈깨비가 흩날리거나 약하게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강원 내륙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눈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서 지방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낮 기온 영상 3도에서 5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까지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 이어지겠고요. 오늘 비나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운전 필요하겠고요.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해 원주공항 이용객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공항 운영 현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 들어보고요. 또 도시지역에 비해 훨씬 화재가 잦은 시골 마을 화재 예방을 위해 원주소방서가 화재 예방 방송을 운영합니다. 이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알아보고요. 또 강원일보 문화체육부 김지연 기자 연결해서 도내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1월 25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 신림면 구황리 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골프장 시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시와 시의회 등의 골프장 조성공사 현장 공동조사를 요구한 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책위는 골프장 개발 지역은 물 부족 현상을 겪는 지역이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심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학점 건천화 저감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규명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유일하게 드론 공역과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을 보유하고 있는 영월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드론 메카 영월로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습니다. 영월군은 지난해에 드론 테마파크 조성과 인재 육성 사업으로 강원도 지역 균형 발전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내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21억 6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이 가운데 도비 15억 원을 지원받아 영월로 덕포리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 일대에 드론 관련 소재와 부품 장비 등 산업 인프라를 조성해 집약시킬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관내 상습 누전과 노후 가로등에 대해 일제 정비합니다. 평창군은 1억 원을 들여 가로등 상습 누전 구간을 일제 정비하는 한편 노후 가로등은 발광 다이오드 조명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해 원주공항 이용객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공항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국공항공사 원주공항 이성민 파트장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파트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원주공항이 이제 대한항공에서 진에어로 바뀌어서 운영된 지가 이제 횟수로 3년째 접어들고 있죠. 2020년 10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원주공항이 어떻게 이렇게 진에어로 운항하게 됐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먼저 그 원주공항 소개부터 좀 해드릴게요. 예. 그 원주공항은 1997년도에 개항했습니다. 개항한 이후에 현재 그 진해에서 이제 취항해서 원주 제주 노선을 매일 2회 운항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경기, 강원, 충북 지역을 모두 접해 있는 탁월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후 항공 수요를 고려했을 때는 성장의 잠재력이 충분한 공항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공항이 개항하고 이렇게 탑승객이 많은 적이 있었나 싶은데 3배 이상 증가했다고요? 네. 원주, 제주에서 그러니까 원주에서 제주 항공 여객 수요, 또 탑승객 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약 13만 명 정도를 처리했는데요. 네. 전전년도 대비해가지고는 약 250% 정도 증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까지 탑승객이 한 해 11만 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네.
2020년도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대한항공 철수했습니다. 철수하면서 3만 명대를 급감하였습니다. 하다가 2021년도에는 진에어에서 신규 취항하면서 2019년도 대비해서 약 19%가 증가하였고 올해는 전년도 대비 약 10%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이후 탑승객이 상당히 좀 급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진에어로 바뀌면서 이렇게 탑승객이 늘었습니까? 이 탑승객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신지요?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 2월 달에 네.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이제 대한항공에서 철수했고요. 네. 철수하면서 이제 급감했던 상황이고 2020년도 10월 달에 진해에서 신규 취항하면서 이제 매일 1회 운항하던 것이 이제 매일 2회 운항으로 정편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회복세로 지금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에어가 좀 저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항공보다는 비행기 이용료가 좀 저렴한 데다가 또 해외 나가기 어려우니까 제주 여행 많이 가시면서 탑승객이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대한항공은 적자 운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탑승객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공항 운영에 있어서 뭐 영업 손실이라든가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요? 사실 공항 운영상 영업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간 한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여객을 수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원주 공항을 살펴보게 되면 지난 5년간 평균 약 30억 정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해 이제 수송 실적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적자 규모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탑승객은 늘어났지만 적자 운영은 여전하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고정비, 인건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한 100만에서 120만 정도는 연간 처리해줘야 공항 운영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을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했는데요. 지난해 전체 탑승객은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2021년도 12개월 한 해 동안 여객 처리한 것이 13만 3천 명 정도를 처리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10배 이상은 더 탑승객이 늘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시나요? 네네네. 그래 정상 운항이 가능하다. 자, 네, 그러기 맞습니다. 위해서는 좀 지금 두 편 운행은 좀 어려울 테고요. 그래서 증편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해외로 여행을 많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지방 소규모 공항의 국내에서 수요가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진해에서 원주 제주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데 제주 공항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제주 노선이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 원주 공항에서는 이제 원주 여수 노선 제주 노선보다 원주 여수 노선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항공사 측과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수 쪽으로요? 노선 개설. 부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즘 부산 여행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부산 김해공항의 경우에도 제주공항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제 수요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여수가 이제 증편이 되면 앞으로 다른 지역도 또 증편을 통해서 원주 시민들이 제주뿐만이 아니라 좀 거리가 먼 지역을 이렇게 비행기로 오간다면 한결 좀 수월해지고 편리해질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원주 공항 규모가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원주 공항도 좀 증설해야 시설을 좀 증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항 증설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원주 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노선의 다변화가 필요하고 노선의 개발 및 증편에 따른 이제 공항 이용객이 증가하려면 그 전에 이제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여객 편의 시설이 확충이 선행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여객 터미널의 정축이 필요한데 현재 원주 공항을 보시면은 이제 항공기가 이용하는 계류장과 여객 터미널이 떨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분리돼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여객 처리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어떤 공항 개발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원주 공항부터 좀 증설이 되고 또 여기저기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네. 노선이 좀 증편돼야 공항 운영도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맞습니다. 증편은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금 논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취항하고 있는 진에어 측과도 좀 협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신규 항공사와도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시설 여건을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시기를 언제 증편할 수 있다라고는 이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네. 좀 저희가 항공사와 그리고 지자체 등과 좀 긴밀히 협의해서 세부적인 플랜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공항 이전 소식도 있던데요. 이전 계획은 네. 아직 없는 겁니까? 좀 조심스럽긴 하죠. 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정부의 어떤 공항 개발 정책이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저희 공항공사에서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선제 조건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선이라든가 운항 횟수 확충 등 좀 다각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리라. 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작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증가를 좀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공항공사 원주공항의 이성민 파트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 소방서가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농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안전 뉴스를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소방서가 농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 뉴스를 운영한다고 들었는데요. 주택 화재 주로 농촌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화재 발생이 많아지는 겨울철에는 도심 지역보다 농촌 지역에서 주택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원주 소방서는 농촌 지역의 화재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 안전 뉴스를 운영합니다. 매년 원주에서는 평균 83건의 주택 화재가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가구 수 대비 화재 발생 빈도는 농촌 지역이 61%, 도심 지역이 39%로 농촌 지역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농촌 지역에서 주택 화재가 많은 이유는 노후된 주택이 많고 주로 고령층이 거주하기 때문에 집 자체에 화재 취약 요소가 비교적 많은데요. 또 고령층인 주민들이 신속한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아서 화재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화목보일러와 같은 화기 취급이 많고 동파 예방을 위한 전열기구 사용이 많은 것도 화재 요인 중 하나인데요. 화재 예방 안전 뉴스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황서연 소방경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겨울철은 주택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있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평소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송되는 내용은 난방기구나 화목보일러 같은 것들을 사용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점검을 해서 사전에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다른 내용으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우선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전기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전열 기구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셔서 열선이 상한 곳은 없는지,
전열기구 중에 지나치게 뜨거워지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어떤 내용을 방송하게 되는지 또 방송은 어떻게 좀 운영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원주 지역 129개 마을에 4,038가구의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각 세대의 부재 중인 주민들도 방송 내용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재청취 기능도 제공됩니다. 마을 주민들의 일상적인 화재 예방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뉴스는 화목 보일러, 난방기구, 동파 방지 열선에 대한 안전한 사용을 당부하고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청과의 협업으로 방송을 운영하는데요.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화재 취약 요인을 점검하면서 화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재 예방 뉴스가 송출되는 마을 주민 호저면 최문수 마을협의회 이장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평소에 이제 화재가 이제 주로 많이 나는 동네가 있고 그런데 그거는 개개인이 이제 불지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알더라도 전기 화재가 있고 화목보일러 화재가 있잖아요. 교육을 갖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각자가 불지심에 대한 불이 나면 엄청나게 무섭다는 거를 인식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 교육 같아요. 그래 교육이 없잖아요, 우리. 그 교육을 많이 시켜주는 게 평상시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농촌에서는 주로 이제 화목 보일러 화재가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화목 보일러 화재를 줄이기 위한 화목 지킴이 활동도 운영 중이라고요? 네, 겨울철 발생하는 화재 요인 중 화목보일러 화재의 비중이 큰데요. 원주 소방서는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해 마을 주민들에게 자율 안전점검을 장려하고 안전교육을 하는 화목보일러 안전지킴이 활동을 운영 중입니다. 화재 예방 방송 송출과 화목보일러 안전지킴이 활동으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 예방 습관을 잘 지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사용자가 안전점검표로 정기적으로 보일러 각 부분을 확인해야 하고요. 특히 연료 투입구와 연통에 망가진 곳이 없는지, 보일러 주변과 연통 주변에 불이 붙을지 모르는 물건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원주 소방서의 화재 예방 활동이 농촌 지역의 화재 예방 수칙을 익히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강원도의 이슈, 강원일보 문화체육부 김지영 기자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김지영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조건 만남으로 불리는 불법 성매매 피해에 강원 지역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요? 네,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에게도 범죄의 손길이 뻗치면서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이 시급해졌는데요. 춘천지법 영월지원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20대 스키 강사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학년생인 B양을 무인 모텔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권유했고 B양이 이를 거부하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이 같은 불법 성매매 권유는 주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요. 최근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검정고시센터를 다니며 알게 된 16살 C양에게 조건 만남을 하면 빚을 금방 갚을 수 있다며 접근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D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D씨는 채팅앱 질톡에 조건 만남 상대방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네. 춘천지법 원주지원도 이 채팅앱을 통해서 알게 된 15살 이양에게 이 만날 때마다 150만 원씩 주겠다며 조건 만남을 제의하고 성매매를 한 F씨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일보가 지난해 춘천지법과 산하 4개 지원에서 조건 만남이 언급된 범죄와 관련된 1심 판결 혐의 5건을 분석한 결과 성매매 피해자의 연령은 13세에서 16세였는데요. 이들이 성범죄 피해에 빠진 경로는 모두 스마트폰 채팅 앱이었습니다.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과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춘천 길잡이의 집이
춘천과 원주, 강릉의 고교생 6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1%가 채팅 시 노골적인 성 관련 대화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20년 9월에서 10월에 이뤄진 조사로 성범죄 노출은 더 심해졌을 것으로 연구팀은 보고 있는데요. 허목화 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기기 사용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면서 성범죄 노출 위험도 커졌다며 청소년들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식하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신년 새해 들어서 로또 당첨 1등을 소원하기도 할 텐데 오늘 29일 1000회차 추첨을 앞두고 있는 로또 복권. 강원도에서는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인생 역전 행복을 전해줬을지 이 조사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일보가 로또 복권이 시작된 2002년 12월 7일 1회차부터 지난 22일 999회차까지 배출된 강원도 내 1등 횟수와 당첨 지역을 분석한 결과 총 194명에게 행운이 주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10여 년 동안 도내에서는 99명이 1등에 당첨됐는데요. 이후 2014년 8명, 2015년 9명, 2016년 11명, 2017년 12명, 2018년 12명, 2019년 18명, 2020년 12명, 지난해 11명의 당첨자가 나왔고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 2명이 배출돼 모두 95명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당첨금을 받았습니다. 로또 발행 첫 해인 2002년을 제외하고 강원도 내에서는 매년 평균 9.7명의 1등 당첨자가 나온 셈인데요. 강원도 내 최고 금액은 2003년 4월 12일 19회차에 춘천시 중앙로에서 나온 407억 2295만 9,400원으로 이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도 깨지지 않는 기록입니다. 반대로 최저 당첨액 수령자는 4억 593만 9,950원을 수령한 동해시 바란동의 제546회차 당첨자로 당시 전국에서 30명의 1등 당첨자가 쏟아지며 역대 최소 당첨액을 기록했습니다. 네. 춘천시 중앙로에서 407억 아직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춘천 중앙로 이 지점에 가서 또 로또 복권을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강원도 내에서 로또 1등이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원주라고요. 원주에서 45명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에 이어 춘천 39명, 강릉 25명, 속초 15명, 동해 14명, 삼청, 인제, 양양 각 7명 등의 순이었는데요. 도내에서 한 회에 가장 많은 1, 2등 당첨자가 배출된 회차는 895회차였습니다. 2020년 1월 28일 진행된 당시 추첨에서는 강릉과 영월에서 1등 당첨자가 1명씩 나온 것을 비롯해 춘천과 원주, 동해, 속초에서 2등 당첨자가 6명 배출되는 등 모두 8명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네, 올해도 강원도민들의 행운이 있길 기대해보고요. 자, 그리고 이 원주에서 10대 청소년들이 고등학생 1명을 이 무차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원주경찰서는 15세에서 18세 청소년 5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원주시 단계동의 상가 건물 계단에서 고교생 A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폭행당한 A군은 얼굴뼈가 내려앉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집단 폭행은 PC방에서 A군과 가해 청소년 중 1명이 어깨를 부딪히면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입건된 5명을 포함해 일행 10여 명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5명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자라난 청소년들의 소재 파악에 나선 상태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 김지원 기자였습니다. 자, 토이의 뜨거운 안녕 남기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